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허리를 따라 작은 논들이 층층이 놓이고 저녁이면 굴뚝마다 연기가 가늘게 올라가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봄에는 보리싹을 살피고 여름에는 장맛비를 기다리며 가을이 오면 벼이삭이 고개 숙이는 소리까지 귀하게 여겼지요. 마을 끝자락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집을 늘 종갓집이라 불렀어요. 그 집은 담장이 높지도 않고 대문이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늙은 감나무와 우물가의 둥근 돌이 오랜 세월을 말해 주었어요. 안채에는 낡은 장롱과 제사 그릇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고 사랑채에는 오래된 족보가 보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해마다 추수가 끝나면 집안 어른들이 모여 조상께 절하고 그 해의 쌀과 콩을 나누어 살폈지요. 그 집의 며느리 이름은 연화였어요. 연화는 말수가 적고 걸음이 조용한 여인이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이면 먼저 눈을 떠서 부엌문을 열고 밤새 식은 아궁이의 재를 살살 긁어냈어요. 손끝은 늘 거칠었지만 밥상 위에 놓이는 그릇은 언제나 깨끗했고 시어른 제삿날에는 촛불 하나도 기울지 않게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보고 참한 며느리라 말했지요. 연화가 이 집에 시집 온 지는 벌써 7해가 넘었어요. 처음 들어오던 날 그녀는 붉은 빛이 바랜 홀레복을 입고 대문을 넘었습니다. 그 홀레복은 아주 새 옷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손수 바느질해 준 것이었고 옷 안쪽에는 굵은 실로 여러 겹 덧댄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연화의 손을 꼭 잡고 이 옷은 네 마음처럼 끝까지 지켜라 하고 말했지요. 연화의 남편 도유는 젊을 때는 말수가 적고 눈빛이 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그는 점점 집안의 이름과 논밭의 크기를 더 크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터에 나가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고 먼 고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제 아내가 차려준 밥상보다 남들의 칭찬을 더 달게 들었지요. 연화는 그런 남편을 탓하지 않고 밤마다 식은 국을 다시 데워 기다렸습니다. 그의 가을은 유난히 볕이 길고 바람이 부드러웠어요. 벼는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였고 논두렁에는 메뚜기가 가볍게 뛰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 추수를 시작하겠다며 낫을 갈고 새끼줄을 꼬았지요. 연화도 집 뒤란에 앉아 콩대를 묻고 말린 고추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는 알 수 없는 찬 기운이 맴돌았어요. 며칠째 도윤이 장터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산 너머로 해가 붉게 내려앉고 마당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때였어요. 대문 밖에서 낯선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조용히 문간으로 나갔지요. 도윤이 비단 저고리를 입은 젊은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름이 초란이라 했고 눈썹을 곱게 그리고 입술에 붉은 빛을 발랐습니다. 그녀는 마당을 둘러보며 이미 제 집을 보는 듯 웃었습니다. 도윤은 연화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짐꾼에게 초란의 보따리를 안 채 마루에 올려놓게 하고 연화에게는 저녁상을 차리라 말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숨을 삼켰지만 손님 앞에서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국을 끓였지요. 아궁이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붉게 흔들렸고 솥뚜껑 위로 오르는 김 사이로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젖어 보였습니다. 저녁상에는 갓 지은 밥과 된장국, 무나물 조기 한 토막이 올랐어요. 초라는 안채 윗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고 도윤은 그 곁에 앉았습니다. 연화는 상끝에 조용히 서 있었지요. 그때 도윤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초라는 이 집 안채에 머문다. 너는 당분간 부엌 곁에서 자거라. 그 말은 그릇 부딪히는 소리보다 작았지만 마당 끝까지 차갑게 퍼졌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남편의 말을 되묻지 않았습니다. 초라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국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안주인처럼 말했지요. 부엌 가까이 있으면 일하기도 편하겠네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빈 그릇을 거두어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밖에서는 감나무 잎이 하나 떨어져 마당에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연화의 잠자리는 달라졌어요. 그녀가 7해 동안 지키던 안방의 작은 자리 대신 부엌 옆재 묻은 아궁이 곁에 집자리가 깔렸습니다. 낮 동안 장작이 타고 남긴 냄새가 남아 있었고 벽에는 검은 그을음이 묻어 있었어요. 연화는 낡은 이불을 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잿가루를 털어내자 하얗고 고운 먼지가 어둠 속에서 잠시 떠올랐습니다. 부엌 곁은 춥고 조용했지만 연화는 그곳에서도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장롱에서 홀레복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붉은색은 세월의 발에 연한 판물빛이 되었고 소매 끝의 금실은 군데군데 풀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화에게 그 옷은 처음 이 집 문턱을 넘던 날의 마음이었어요. 그녀는 홀레복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이 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연화는 늘 그랬듯 일어났어요. 눈 밑은 조금 어두웠지만 물을 기르러 가는 발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는 이웃집 할머니가 먼저 와 있었고 할머니는 연화를 보고 한숨을 삼켰어요. 그러나 남의 집 아픔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동이를 들어주며 말했지요. 가을 바람은 차도 해가 뜨면 풀린단다. 연화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낮 마을에는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장터에서 온 여인이 종갓집 안채에 들었다는 말, 원래 며느리가 부엌 곁에서 잔다더라는 말, 도윤이 추수가 끝나면 집안 문서를 다시 보겠다 했다는 말이 바람처럼 퍼졌습니다. 우물가의 여인들은 말을 아끼려 했지만 물줄기 소리 사이로 걱정이 섞여 나왔지요. 연화 같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누군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연화는 소문을 들어도 얼굴을 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당을 쓸고 장독대에 먼지를 닦고 제사방에 놓인 향합을 살폈습니다. 초라는 마루에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그런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때때로 그녀는 일부러 작은 일을 크게 시켰습니다. 물이 조금 미지근하다, 방석이 비뚤어졌다, 국간이 싱겁다 말했어요. 연화는 매번 조용히 다시 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초란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집안 친척 2명을 불렀어요. 그들은 추수 뒤 족보를 손보고 제사 물목도 새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사랑채에 앉아 술잔을 들고 마치 오래전부터 생각한 일처럼 입을 열었지요. 가을 거지가 끝나면 연화의 이름을 집안 기록에서 지우겠습니다. 더는 이 집 며느리로 둘 까닭이 없습니다. 그 말에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초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어요. 연화는 막 씻은 배추를 소쿠리에 담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지운다는 말은 단지 방을 빼앗는 것과 달랐어요. 그 집에서 살아온 날들 제사마다 올린 절, 병든 시어른을 돌본 밤, 굶주린 해에 나누어 먹던 밥까지 모두 없던 일로 만들겠다는 뜻이었지요. 연화는 젖은 손을 치마에 닿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부엌문 옆으로 늙은 하녀 막내가 들어왔어요. 막내는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고 도윤이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업어 키운 이였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아직 맑았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남들이 듣지 못할 만큼 낮게 말했지요. 아씨 낡은 홀레복만은 아무에게도 내주지 마시오. 연화는 놀라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는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배추 소쿠리를 대신 들어 부엌 안쪽에 놓고 장작 몇 개를 아궁이 곁에 쌓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연화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님을 느꼈어요. 하지만 왜 홀레복을 지켜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부엌 곁 집자리 아래에 홀레복을 곱게 접어넣고 잠을 청했습니다. 밤은 깊고 마을은 고요했어요. 멀리 논둑에서는 풀벌레가 낮게 울었고 산 아래 개울물은 돌을 스치며 잔잔히 흘렀습니다. 안채에서는 초란이 새 이불을 덮고 잠들었고 사랑채에서는 도윤이 술기운에 눕고 말았지요. 부엌 곁에 연화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궁이에 남은 온기가 등 아래로 희미하게 전해졌고 제 냄새 속에 오래된 나무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지나온 날들을 떠올렸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가 아직 살아 있었고 집안 곳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쌀 한 되도 아껴야 했던 해에 연하는 친정에서 가져온 곡식을 풀어온 식구를 먹였습니다. 병든 시어머니가 밤새 기침할 때에는 잠을 줄이고 죽을 끓였지요. 누구도 크게 칭찬하지 않았지만 연화는 그것이 며느리의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 무렵 마을 한가운데 사는 이장 길수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길수는 나이가 많고 말이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여러 집안의 다툼을 가라앉혔고 마을 제사 때마다 제일 먼저 향을 올렸지요. 그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안개가 낀 논길이 보이고 그 끝에 오래된 종갓집 대문이 서 있었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지만 안쪽은 희미한 달빛뿐이었습니다. 길수는 꿈속에서 천천히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감나무 아래에는 흰옷을 입은 노인 셋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오래된 등불처럼 깊고 조용했습니다. 한 노인이 길수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이 집의 불씨가 꺼지려 한다. 길수는 꿈인 줄 알면서도 무릎이 저렸습니다. 다른 노인은 안채가 아니라 부엌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손끝이 가리킨 곳에는 재 묻은 아궁이와 작은 집자리가 보였어요. 그 위에는 낡은 홀레복이 붉은 달빛을 머금고 놓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노인이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버림받은 옷 속에 집안을 살린 약속이 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배은의 그늘이 지붕 위에 내려앉을 것이다. 길수는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감나무 잎들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길수는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방 안은 캄캄했고 창호지 너머로 새벽 전에 푸른 기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노인들의 목소리가 너무도 또렷했습니다. 길수는 아내를 깨우지 않고 마루로 나갔어요.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멀리 종갓집 지붕만 어둠 속에 가만히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연화도 잠에서 깨어났어요. 누군가 이름을 부른 듯 했지만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궁이의 재는 잔잔했고 밖에서는 바람이 문틈을 스쳤지요. 그녀는 집자리 아래에서 홀레복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옷 안쪽 한 부분이 손바닥에 두껍게 닿았습니다. 예전에도 알던 바느질이었지만 그날 밤에는 마치 그 안에서 오래된 숨결이 아주 작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에는 가을 안개가 낮게 깔렸어요. 닭이 울고 사람들은 논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연화는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쌀을 씻고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초라는 안채 마루에서 머리를 빗으며 연화에게 물을 가져오라 했고 도유는 마당에 서서 추수 날짜를 세맸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아침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기둥과 문살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걸려 있었어요. 연화는 아침상을 내려놓으며 남편의 얼굴을 잠시 보았습니다. 도유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어요. 초라는 그런 두 사람 사이를 눈치채고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수가 끝나면 집안이 새로워지겠지요. 도윤은 대답 대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물러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밤새 품었던 홀레복의 무게가 그녀를 똑바로 서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더 조심스럽게 집을 살폈어요. 안채의 먼지를 닦을 때도, 장독대의 뚜껑을 열 때도, 제사방의 문고리를 만질 때도 마음속으로 묻곤 했습니다. 이 집이 정말 나를 버리려 하는가, 아니면 아직 지켜야 할 것이 남아있는가.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부엌 아궁이의 작은 불씨는 매일 새벽 다시 살아났습니다. 연화는 그 불씨를 보며 조용히 밥을 짓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종갓집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도윤이 너무 성급하다 했고, 누군가는 새 여인이 들어오면 집안이 편치 않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문 안으로 들어가 함부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종갓집 일은 한 집의 일이면서도 마을의 오래된 질서와 이어져 있었으니까요. 그저 우물가와 논두렁에서 낮은 목소리로 연화를 걱정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없으면 그 집 밥냄새도 달라질 텐데. 해가 저물 무렵 연화는 뒷안에 앉아 말린 나무를 묶었습니다. 하늘은 붉고 감나무 그림자는 길게 마당을 덮었어요. 초라는 안채에서 새 비단 보자기를 펼쳐놓고 제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도윤은 사랑채에서 족보 보자기를 만지작거렸지요. 연화는 손을 멈추고 잠시 부엌문 옆에 기대섰습니다. 추수가 끝나면 모든 것이 정해질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다시 재 묻은 자리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낡은 홀레복은 이번에도 그녀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불바람이 지붕 끝을 스치고 멀리서 이장길수의 집게가 한 번 짧게 짖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으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나는 울어도 이 집의 불은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오래된 부엌 벽과 식은 아궁이만은 조용히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안개가 논둑을 낮게 덮고 있을 때 초라는 안채 마루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 소리를 듣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을 맡아온 사람처럼 손짓했습니다. 곳간 열쇠를 가져오세요. 이제 집안 살림을 제가 살펴야 하지 않겠어요. 연화는 잠시 손을 멈추었지만 말없이 벽에 걸린 열쇠 꾸러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열쇠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열쇠를 손에 들고 안채로 갔습니다. 쇠가 서로 부딪히며 작게 울렸고 그 소리는 연화의 가슴속까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초라는 열쇠를 받아 들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무거운 일은 내려놓으세요. 부엌에서 밥이나 잘 지으면 됩니다. 도윤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한 번쯤 자신을 보아주기를 기다렸지만 그의 눈은 마당 너머 먼 논만 향해 있었습니다. 곳간 문이 열리자 오래 묵은 쌀 냄새와 마른 콩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초라는 쌀독 뚜껑을 열어보고 팥자루를 발끝으로 밀어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생각보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군요. 그런데도 제사상은 크게 차렸나요? 연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상께 올리는 것은 모자라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초라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말도 제가 정하겠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초라는 제사방까지 들어갔습니다. 문턱을 넘을 때 잠시 바람이 불어 창호지가 흔들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사 그릇이 놓인 낮은 장을 열고 멜그릇과 향압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연화는 뒤에 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그릇들은 손이 많이 타면 빛이 죽습니다. 그러자 초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빛이 죽는 것이 걱정인가요? 아니면 자리가 죽는 것이 걱정인가요? 연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사방 한쪽 벽에 걸린 오래된 등잔이 아주 작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들어올 곳이 없었는데도 불없는 등잔이 고개를 숙이듯 떨렸지요. 연화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초라는 비웃을 것이고 도유는 듣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제사 그릇을 깨끗한 보자기 위에 다시 놓고 먼지가 앉지 않게 천천히 덮었습니다. 소문은 그날 저녁 더 멀리 퍼졌습니다. 장터에서 기름을 팔던 사내가 종갓집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고, 우물가의 여인들은 초란이 곡간 열쇠까지 가졌다는 말을 서로 전했습니다. 한 여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열쇠는 밥의 목숨인데 그걸 빼앗으면 며느리 마음이 어찌 되겠어. 다른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연화가 7해 동안 지킨 집인데 새로 온 사람이 하루 만에 안주인이 되다니. 마을 아이들까지 종갓집 대문 앞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안채에 새 여인이 들어왔고 원래 며느리가 부엌 곁에서 잔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한 아이가 담장 밖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집 귀신이 밤에 나온대. 다른 아이가 겁먹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억울한 사람 있는 집은 감나무가 먼저 안돼. 그 말에 아이들은 우르르 달아났습니다. 초라는 마을의 시선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일부러 비단 저고리를 입고 대문 밖까지 나와 햇볕을 쬐었습니다. 지나가던 여인들이 고개를 숙이면 그녀는 안주인처럼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초란의 옷감보다 대문 안쪽 부엌에서 들리는 연화의 도마 소리를 더 오래 기억했습니다. 초란은 그 눈빛을 알아채고 입술을 굳혔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의 먼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들깨 자루와 술병을 들고 왔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셈이 있었습니다. 사랑채에 앉은 그들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집안이 흔들릴 때는 문서를 바르게 해야 하네. 이름도 자격 있는 사람만 남겨야지.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라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장작을 아궁이에 넣었습니다. 친척 중 한 사람은 목소리가 특히 컸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종갓집 논 일부를 탐내던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은 술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을 잇지 못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네. 안채에 새 사람이 들어왔으니 늦지 않았어. 그 말에 도윤은 잠시 눈썹을 찌푸렸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초라는 그런 침묵을 제 편으로 여겼습니다. 사랑채 밖에서 바람이 불어 마른 잎이 문턱에 쌓였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술상을 차려내면서도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물러나려 할 때 그 큰 목소리의 친척이 일부러 말했습니다. 부엌 곁에서 지내니 일이 더 잘 보이겠구먼. 초라는 낮게 웃었고 도윤은 술잔만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잠시 멈추었다가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집안 불씨는 부엌에서 먼저 살아납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사랑채 안의 사람들은 모두 한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막내는 그 장면을 마당 끝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늙은 눈은 흐렸지만 누가 집을 지키고 누가 집을 흔드는지는 뚜렷이 보였지요. 그녀는 연화가 빈 술병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오자 작은 나무 의자에 앉으라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소리는 오래 못 가고 오래된 실은 쉽게 끊어지지 않소. 연화는 그 말뜻을 모두 알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에는 낮은 구름이 끼었습니다. 추수를 앞둔 노는 바람에 흔들렸고 벼 이삭이 서로 부딪히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뒤란에서 장독 뚜껑을 닫다가 감나무 아래 흙이 조금 파헤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판 것은 아니고 짐승이 긁은 듯한 모양이었어요. 그 속에서 붉은 실 한 올이 흙에 묻은 채 드러나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조심히 집어들었습니다. 붉은 실은
오래되어 색이 흐렸지만 손끝에 닿는 느낌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품 안에 간직한 홀레복의 소매 끝을 떠올렸어요. 그곳에도 비슷한 붉은 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초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숨기듯 보고 있나요? 연화는 놀라 돌아섰지만 실은 이미 손바닥 안에 조용히 감추고 있었습니다. 초란은 연화의 손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집에서 제게 숨기는 것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연화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뒤란 흙에 묻은 실 조각일 뿐입니다. 초라는 믿지 않는 얼굴로 다가왔지만 막내가 물동이를 들고 나타나 말했습니다. 감나무 아래는 오래된 뿌리가 많으니 아무거나 건드리면 나무가 앓습니다. 초라는 노파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그날은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장길수는 꿈을 잊지 못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낮 동안에도 종갓집 지붕을 여러 번 바라보았고 밭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새 여인이 안채에 들었다는 말, 며느리가 부엌 곁에서 잔다는 말, 추수 뒤 족보를 고치겠다는 말이 모두 꿈속의 목소리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길수는 마루에 앉아 긴 담뱃대를 내려놓고 혼잣말했습니다. 마을 일이 되었구나. 길수의 아내는 남편의 얼굴이 무거운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리 깊으세요? 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꿈 이야기를 모두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집의 밥그릇이 흔들리면 마을 우물물도 흐려질 때가 있소.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때로 설명보다 침묵이 더 무거운 뜻을 가진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길수는 지팡이를 짚고 종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아 길은 젖어 있었고 그의 집신 끝에는 흙이 묻었습니다. 대문 앞에 이르자 그는 한동안 문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문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연화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장을 보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길수는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피로를 보았습니다. 길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밤에 춥지는 않소. 연화는 잠시 놀랐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부엌불이 남아있어 견딜만 합니다. 길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꿈속 조상들이 가리킨 자리와 연화의 말이 하나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캐묻지 않고 낮게 말했습니다. 낡은 물건일수록 까닭없이 버려지는 법이 없소. 연화는 그 말에 막내의 당부를 떠올리며 조용히 눈을 내렸습니다. 길수가 사랑채로 들어가자 도유는 뜻밖이라는 듯 맞이했습니다. 초란도 안채에서 나와 인사를 했지만 그 눈에는 경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수는 자리에 앉아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추수 뒤 집안 기록을 손본다는 말을 들었네. 족보는 종이만이 아니니 급히 손대면 마을 어른들도 마음이 편치 않네. 도유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제 집안 일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길수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고 젊은 사람의 모난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들어 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집안일이라도 조상의 이름을 부르면 마을의 귀가 열린다네. 초라는 그 말이 불편했는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장 어른께서 너무 마음을 쓰시는 듯합니다. 길수는 그녀를 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마음 쓰일 일이 있으니 마음이 가는 것이지요. 그날 낮 초라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홀레복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습니다. 부엌 곁 집자리와 장롱 틈을 살피려 했고 막내가 가까이 오면 짐짓 다른 말을 했습니다. 연화는 홀레복을 더 깊이 숨겼습니다. 밤이 되기 전 그녀는 아궁이 뒤 오래된 나무 상자에 옷을 넣고 그 위에 말린 쑥과 낡은 보자기를 덮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차분했습니다. 저녁 무렵 초라는 일부러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국을 젓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곧 이 집에서 나가게 될 텐데 무엇을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나요? 연화는 국자를 내려놓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가라는 말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밥을 지어야 합니다. 초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미련한 사람이군요.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련이 아니라 맡은 일입니다. 그 말이 초란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부엌 안을 둘러보다가 아궁이 뒤 나무 상자에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 막내가 밖에서 들어오며 장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상자는 오래되어 뚜껑이 잘못 열리면 손을 다칩니다. 초라는 노파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늘 때맞춰 나타나는군요. 막내는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오래 산 사람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날 밤 사랑채에서는 다시 친척들의 말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추수날을 정하고 추수 뒤 사흘 안에 족보를 펼치자고 했습니다.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고 초라는 안채에서 그 말을 듣고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밖의 마당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도 없는데 한동안 흔들렸고 우물가의 두레박줄이 저절로 살짝 움직였습니다. 연하는 그 소리를 듣고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종갓집 감나무가 밤마다 흔들린다는 말, 이장이 새벽에 그 집을 다녀갔다는 말, 연화가 오래된 홀레복을 지키고 있다는 말이 섞여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는 일하느라 바빴지만 저녁밥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조상 있는 집에서 사람을 함부로 내치면 먼저 꿈에 나타난다더라. 모두들 그 말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튿날 길수는 마을의 오래된 서고를 찾아갔습니다. 서고라 해도 큰 건물은 아니었고 마을 제기와 옛 문서 몇 구러미를 보관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는 먼지를 털고 낡은 보자기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종갓집과 관련된 기록이 있을까 싶었지요. 오래된 종이들은 습기를 머금어 가장자리가 말려 있었고 글씨는 군데군데 흐렸습니다. 길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해가 기울 때까지 묵은 줄들을 살폈습니다. 그 기록 속에는 오래전 흉년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어 종갓집 곳간이 비었고 마을의 제사도 끊길 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장은 찢겨 나간 듯 비어 있었습니다. 길수는 손끝으로 빈 자리를 만졌습니다. 꿈속 노인이 말한 약속이 바로 이 빈 자리와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조용히 문서를 접고 마음속으로 종갓집을 다시 찾아가야겠다고 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부엌 곁에 앉아 홀레복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등잔불 아래에서 소매 끝과 안감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붉은 실이 들어간 자리는 다른 곳보다 조금 두껍고 단단했습니다. 손톱으로 눌러보니 안쪽에 얇은 무언가가 겹쳐 있는 느낌이 났습니다. 연화의 숨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뜯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옷을 상하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막내가 조용히 다가와 연화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등잔불을 조금 낮추고 부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씨, 어머니가 이 집 대문을 넘던 날 그 옷을 붙들고 오래 우셨소. 연화는 놀라 막내를 보았습니다. 막내는 먼 기억을 더듬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나를 물리고 무슨 말을 나누었는데 나는 다 듣지 못했소. 다만 약속이라는 말은 들었소. 연화의 손이 홀레복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약속이라는 말은 길수의 꿈속에서도 막내의 기억 속에서도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었을까요? 막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일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다만 버리지 말라는 말만은 분명합니다. 연화는 옷을 다시 접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이상한 안도감이 함께 피어났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것이 헛된 미련만은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초라는 안채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수군거림과 이장의 방문, 막내의 경계, 연화의 조용한 태도가 모두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안채를 차지했지만 집 전체가 아직 연화를 기억하는 것 같아 불쾌했습니다. 마루를 밟으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제사방 앞을 지나면 등잔 없는 방에서 누군가 보는 듯 했지요. 초라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혼잣말했습니다. 낡은 것은 빨리 치워야 해. 새벽 가까운 시간 바람이 지붕 끝을 길게 스쳤습니다. 연화는 잠든 듯 했지만 홀레복을 품은 팔에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부엌 문 밖에 기대어 얕은 잠을 잤고 길수는 자기 집 마루에서 다시 꿈이 올까 두려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도유는 깊은 술잠에 빠져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종갓집의 오래된 기둥과 감나무 우물과 아궁이는 다가올 날을 조용히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부터 종갓집 마당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늘 먼저 울던 수탉도 그날은 목을 낮추었고 우물가 두레박줄은 바람 없이도 아주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부엌 곁에서 눈을 뜨자마자 품 안에 홀레복을 더듬었습니다. 옷은 밤새 그녀의 체온을 머금고 있었지만 안감 깊은 곳의 두꺼운 부분만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면서도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살아나자 마른 솔가지가 탁탁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솥에 물을 붓고 쌀을 씻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물 위로 떠오르는 쌀알들이 작은 글자처럼 보였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멈추었습니다. 밤마다 듣던 막내의 말, 이장 길수의 조용한 눈빛 뒤란에서 주운 붉은 실이 모두 한 줄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무언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아침상이 차려질 때 초라는 전보다 더 화려한 저고리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안채 윗자리에 앉아 밥그릇을 받아들고도 숟가락을 바로 들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피곤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고 친척 두 사람도 사랑채에서 나와 밥상 곁에 앉았습니다. 초라는 연화를 흘깃 보며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자는 사람이 옷 보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긴다지요. 그 말에 연화는 밥주걱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도유는 초란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연화 쪽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낡은 홀레복을 가지고 있느냐.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그 안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주신 옷이라 버릴 수 없습니다. 초라는 기다렸다는 듯 웃었습니다. 곧 이 집 사람이 아니게 될 텐데 그 옷도 여기 둘 까닭이 없지 않나요?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연화는 대답 대신 물러나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떨렸지만 얼굴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장작을 들고 들어오며 연화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늙은 손은 마르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막내는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누가 옷을 찾거든 먼저 사람을 부르시오. 연화가 누구를 부르느냐고 묻기도 전에 막내는 밖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혼자 막으면 빼앗깁니다. 그날 오전 길수는 다시 마을 서고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전날 보았던 찢긴 기록을 떠올리며 오래된 문서 꾸러미를 하나 더 풀었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고 방 안에는 묵은 종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한 장에는 종갓집 조상과 연화의 친정 성씨가 함께 적힌 흔적이 있었지만 중요한 부분은 흐려져 읽기 어려웠습니다. 길수는 손끝으로 글자 자리를 짚으며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서 끝에는
이상한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글씨는 흐렸지만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과 혼례 때 건네진 옷을 증표로 삼는다는 말이 겨우 읽혔습니다. 길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꿈속 노인이 말한 버림받은 옷이 단지 상징이 아니라 실제 약속의 보따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다시 접어 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하늘은 맑았지만 서쪽 산마루에 어두운 구름이 천천히 모이고 있었습니다. 종갓집에서는 초란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논을 살피러 나가고 친척들이 술기운의 사랑채에서 낮잠을 잘 때 그녀는 안채에서 조용히 내려와 부엌 쪽으로 걸었습니다. 연화는 뒤란에서 무청을 널고 있었습니다. 초라는 그 틈을 노려 아궁이 뒤 오래된 나무 상자에 손을 뻗었습니다. 상자 뚜껑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말린 쑥과 낡은 보자기 아래에서 붉게 바랜 혼례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라는 옷을 끌어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런 낡은 옷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운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문 밖에서 막내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라는 놀라 옷을 품에 감추려 했습니다. 막내는 문턱을 넘지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남의 혼례복을 함부로 잡으면 손에 오래된 사연이 묻습니다. 초라는 이를 악물고 노파를 노려보았습니다. 연화는 뒤란에서 돌아오다가 막내의 목소리를 듣고 급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초란의 손에 들린 혼례복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소리치지 않고 두 손을 앞으로 모았습니다. 그 옷은 제 것입니다. 돌려주십시오. 초라는 비웃듯 소매를 흔들었습니다. 곧 내 것이 아니게 될 집에서 내 것이라니 우습군요. 연화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집을 빼앗겨도 어머니 손길까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두 여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마당에서 일하던 어린 머슴이 놀라 대문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부엌에서 다툼이 났다고 말했고 그 말은 삽시간에 우물가까지 퍼졌습니다. 몇몇 마을 여인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종갓집 대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초란의 날카로운 말과 연화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안의 일이 이미 담장 밖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초란은 마당 한가운데로 나와 혼례복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더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낡은 옷 하나로 사람 마음을 붙잡으려 하니 집안이 어두운 것입니다. 그녀는 머슴에게 화로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연화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막내가 천천히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태울 것은 옷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 욕심입니다. 초라는 그 말을 듣고 분노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 순간 이장 길수가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문서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수가 나타나자 길을 비켜섰고 초란도 잠시 멈추었습니다. 길수는 혼례복을 바라본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옷은 아직 불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겠소. 도윤도 논에서 돌아오던 길에 소란을 듣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은 초란과 연화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초란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가 낡은 혼례복을 숨기며 집안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제가 치우려 했을 뿐입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거짓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숨긴 것이 아니라 지킨 것입니다. 길수는 도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젊은 주인 지킨다는 말과 숨긴다는 말은 같지 않네. 오늘은 그 차이를 살펴야 하네. 마당 한쪽에 놓인 작은 제사상 위에는 전날 초란이 꺼내 놓은 보촛대가 있었습니다. 불은 붙어 있지 않았는데도 촛대 위에 심지가 연화가 선 쪽으로 살짝 휘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늙은 여인이 그것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감나무 잎이 바람 없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그런 것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사람들의 술렁임이 커지자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길수는 품에서 오래된 문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는 마당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마을 서고에 남은 기록이다. 글이 많이 흐렸으나 이 집 조상과 연하의 친정 사이에 은혜와 약속이 있었다는 흔적이 있다. 도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흐린 글씨로 무엇을 정하겠습니까? 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꿈이 나를 이 집으로 보냈고, 그래서 저 홀레복을 보아야 한다네. 꿈이라는 말이 나오자 마당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초라는 불안한 눈빛을 감추려 했습니다. 꿈으로 집안일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길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꿈만이면 나도 오지 않았을 것이오. 그러나 문서의 빈자리와 옷에 숨은 두꺼운 안감, 마을에 남은 말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막내도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저도 오래전 약속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연화에게 모였습니다. 연화는 홀레복을 돌려받아 두 손으로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점점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마당의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옷은 제 어머니가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버리지 말라는 말만 기억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혼란스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초라는 입술을 깨물며 옷을 빼앗으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이 많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길수는 연화에게 조심히 물었습니다. 안감을 살펴보아도 되겠소. 오늘 당장 뜯으라는 뜻은 아니오. 그러나 태우려는 사람이 있는 이상 더 미루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연화는 홀레복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낡은 비단 위에는 세월의 얼룩이 있었고 소매 끝 금실은 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쪽 두꺼운 부분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길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라면 살펴보겠습니다. 막내는 부엌에서 바느질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가위와 바늘 흰실, 낡은 골무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루가 아닌 마당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안감을 손으로 더듬다가 붉은 실로 여러 번 감긴 자리를 찾았습니다. 가위 끝을 대려는 순간 그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바느질을 자르는 일 같았기 때문입니다. 막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리기 위해 푸는 실도 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조심스럽게 실한올을 잘랐습니다. 오래된 실은 생각보다 쉽게 끊어졌지만 그 안쪽에서는 마른 종이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초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연화는 완전히 뜯지 않고 작은 틈만 벌려 안을 살폈습니다. 그 안에는 기름 종이에 쌓인 얇은 문서 한 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문서를 꺼내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오래된 종이가 햇빛과 바람에 상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길수는 자신의 보자기를 펼쳐 그 위에 놓으라 했습니다. 연화는 조심히 기름종이 꾸러미를 올려놓았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기름종이를 완전히 펴기 전 서쪽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하늘을 보았고 감나무 잎들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길수는 문서를 바로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족보를 고치는 날 조상 이름 앞에서 읽어야 할 문서일 수 있네. 오늘 여기서 찢기거나 빼앗기면 안 되니 마을 어른들과 함께 지키겠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초라는 급히 말했습니다. 그 종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왜 마을이 가져갑니까? 길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숨겨졌던 약속은 모두의 눈앞에서만 안전합니다.
연화는 문서를 다시 기름종이로 감싸 길수의 보자기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홀레복에 벌어진 안감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도 전과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연화를 불쌍히 여기던 마음에서 벗어나 그녀가 오래된 무엇인가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초라는 그런 변화를 알아채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길수는 마을 어른 세 사람을 불러 문서를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문서를 펼치지 않고 종갓집 족보를 고치는 날 모두 앞에서 읽기로 정했습니다. 도유는 겉으로는 불만을 삼켰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연화가 정말 무언가를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집안의 빚이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술잔을 들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초란의 말도 그날따라 멀게 들렸습니다. 초란은 밤이 되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녀는 안채에 앉아 손톱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낡은 옷 속에서 문서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연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만약 그 안에 도윤의 집안이 연화의 친정에 빚진 사연이 적혀 있다면 자신이 안채에 머물 자리는 흔들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족보를 고치는 날 전에 일을 돌려놓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연화는 부엌 곁에 앉아 홀레복에 터진 안감을 임시로 꿰매었습니다. 바늘이 비단을 지나갈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한 방울 눈물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막내가 곁에 앉아 작은 등잔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옷이 말하기 시작했으니 아씨도 말해야 합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숨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처음으로 부엌 곁 재묻은 자리가 덜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안채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도윤이 사과한 것도 아니며 초란이 물러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감춰져 있던 것이 세상 밖으로 나왔고 그녀의 침묵도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아주 가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빗방울은 지붕 끝을 두드리고 마당에 먼지를 가라앉히며 밤을 천천히 적셨습니다. 새벽 무렵 연화는 짧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처음 시집오던 날에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얼굴로 그녀의 홀레복 소매를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원망도 없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얘야, 옷은 너를 묶으려 만든 것이 아니라 네가 잊히지 않게 하려고 만든 것이다. 연화가 손을 뻗자 어머니의 모습은 안개처럼 흩어졌고 대신 먼 곳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추수는 시작될 것이고 며칠 뒤에는 족보를 펼치는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뜨고 홀레복을 곱게 접었습니다. 이번에는 집자리 아래 숨기지 않고 부엌 선반 위 깨끗한 보자기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막내는 그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당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낫을 들고 논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가는 듯 했지만 진짜 밝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추수가 시작된 아침 마을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논마다 낫을 든 사람들이 들어섰고 벼베는 소리가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종갓집에서도 머슴들과 친척들이 논으로 나갔지만 집안에는 전날보다 더 무거운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새참을 준비했습니다. 보리밥을 주먹만하게 뭉치고 무생채와 된장국을 큰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족보를 펼칠 날에 가 있었습니다. 도유는 논두렁에 서서 익은 벼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마다 추수철이면 마음이 든든했지만 올해는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낯질 소리는 분명 풍요로운 소리였는데 그의 귀에는 마당에서 들었던 사람들의 술렁임처럼 들렸지요.
그는 연화가 홀레복에서 문서를 꺼내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손길과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초란의 웃음도 그날 이후 어쩐지 날카롭게만 들렸습니다. 초란은 안채에 머물며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창호지 너머 논길을 자주 살폈습니다. 길수가 보관한다는 문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녀를 가장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돌아오면 문서를 미리 빼앗아 확인하자고 부추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당을 지나는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슴도 이웃 여인도 심지어 물 길러 온 아이도 초란보다 연화의 부엌 쪽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추수는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뜨면 사람들이 논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햇단이 마당 한쪽에 높이 쌓였습니다. 연화는 낮에는 새참을 내고 밤에는 젖은 옷을 말렸으며 부엌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여인 몇은 몰래 무나물과 콩자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긴 말 대신 몸을 상하지 마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 한마디가 고마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침내 추수가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 왔습니다. 종갓집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자리가 깔렸습니다. 사랑채 앞에는 족보가 놓일 낮은 상이 마련되었고 제사방에서 꺼낸 촛대와 향압도 정갈이 놓였습니다. 마을 어른들과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이 하나둘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누구나 오늘 이 집의 일이 단순한 집안 싸움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 곁에서 깨끗한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었습니다. 새 옷은 아니었지만 손수 빨아 햇볕에 말린 옷이라 단정했습니다. 낡은 홀레복은 보자기에 싸서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막내가 그녀의 옷깃을 바로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고개를 숙여도 마음은 세우시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는 길수의 헛기침 소리와 사람들의 낮은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사랑채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보다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늘이 있었습니다. 초라는 안채 마루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짓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큰 목소리로 연화를 비웃던 친척은 오늘만은 말을 아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감나무는 잎을 거의 떨구고 가지 사이로 맑은 하늘을 드러냈습니다. 길수는 마을 어른 세 사람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끈으로 묶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 전날 홀레복에서 나온 기름종이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길수는 상 앞에 앉아 먼저 모두에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누가 이기고 지는 날이 아니오. 오래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밝히고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멈추는 날이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도윤은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문서가 무엇이든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임이 있으니 더욱 들어야 하네. 책임은 마음대로 버리는 권리가 아니라 오래된 것을 제대로 잇는 무게이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초라는 끼어들려 했지만 마을 어른 중 한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문서를 읽을 때까지 누구도 말을 앞세우지 맙시다.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연화는 홀레복을 상옆에 조심히 놓았습니다. 길수는 먼저 옷에 터진 안감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붉은 실이 여러 겹 감겼던 흔적 기름종이가 들어있던 빈자리. 어머니의 손길이 남은 바느질이 햇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마을 여인들 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은 비단의 낡음보다 그 옷을 품고 부엌 곁에서 밤을 견딘 연화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길수는 기름 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었지만 기름을 먹어
생각보다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힘있고 또박또박했으며 끝에는 종갓집 조상의 이름과 연화 친정, 조상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길수는 목을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큰 흉년 때 도윤의 집안은 곡식도 종자도 잃어 제사 불씨마저 끊길 처지였다고 문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화의 친정 조상이 쌀과 종자를 내어주고 병든 종갓집 사람들을 돌보며 마을 제사가 끊기지 않도록 도왔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 은혜로 종갓집은 다시 논을 일구고 이름을 이어갔습니다. 문서에는 앞으로 두 집안이 혼인으로 이어질 때 그 며느리를 업신여기지 말고 집안의 불씨를 함께 지키는 사람으로 삼으라는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대목에서 낮게 탄식했습니다. 길수는 마지막 줄을 더욱 천천히 읽었습니다. 은혜를 잊고 그 집 딸을 내치며 부엌의 불씨를 꺼뜨리고 이름을 지우려 하면 배은의 그늘이 지붕에 내려앉아 곡식은 비어가고 사람 마음은 흩어질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감나무 가지에서 마른 잎 하나가 빙글빙글 내려와 족보상 옆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우연이라고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흑빛처럼 굳었습니다. 초라는 급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래된 종이 한 장으로 지금의 일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여인이 그 문서를 알고 일부러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연화는 처음으로 초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알고 숨긴 것이었다면 저는 부엌 제 곁에서 그렇게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다만 버리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지켰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목소리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래전 들은 약속이라는 말도 이 문서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며느리는 7해 동안 제사밥을 끊지 않았고 병든 시어른을 돌보았으며 흉한 말에도 부엌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만으로도 연화가 이 집에서 무엇을 해왔는지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큰 목소리의 친척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는 논 이야기를 꺼내며 연화의 자리를 흔들던 자신의 속셈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길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의 집 약한 틈을 보고 들어오는 마음은 햇단 사이 잡초와 같소. 지금 뽑지 않으면 내년 논까지 망치오. 친척은 입술을 깨물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말을 지나치게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작았습니다. 도윤은 족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조상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고 연화의 이름도 한 자리에 단정히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지우려 했던 자신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연화가 차린 밥을 먹고 연화가 지킨 제사를 받으며 연화가 견딘 집에서 자신이 주인이라 큰 소리 쳤던 일이 갑자기 몹시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상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집을 지킨 사람을 집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이름을 지우려 한 죄를 인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만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길수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말로 시작하지만 살림으로 갚아야 하네. 초라는 더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연화 앞에 고개를 숙인 순간 자신이 기대어 있던 자리가 무너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세우려 했습니다. 저는 속은 것뿐입니다. 이 집안에 이런 문서가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을의 늙은 여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죄는 아니나 남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 마음은 스스로 아는 법이지요. 초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길수는 초란에게 차갑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안채는 원래 있어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오. 머물 까닭이 없으면 해가 지기 전에 떠나는 것이 좋겠소. 초라는 입술을 떨며 도윤을 바라보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그녀를 감싸지 못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떠나시오. 더는 이 집을 어지럽히지 마시오. 그 말에 마당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초라는 안채로 들어가 보따리를 쌌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는 비단 보자기가 당당해 보였지만 나갈 때는 그 보자기마저 초라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나서기 전 잠시 연화를 보았습니다. 원망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지만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라는 결국 고개를 돌리고 마을길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뒤로 먼지가 조금 일었다가 곧 가을바람에 가라앉았습니다. 초란이 떠난 뒤에도 마당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큰일이 지나간 뒤의 침묵은 낯설고 무거웠지만 그 속에는 조금씩 풀리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길수는 문서를 다시 기름종이에 싸서 족보와 함께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연화의 이름 위에 손대지 말 것을 마을 어른들 앞에서 약속하게 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는 홀레복을 들어 안채로 가져갔습니다. 7해 동안 머물던 방은 며칠 사이 낯설어져 있었지만 창가의 작은 반채고리와 장롱 위에 오래된 보자기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바닥을 손으로 쓸어보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막내가 따라 들어와 이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씨 자리는 원래 여기였습니다. 연화는 낮게 말했습니다. 자리는 돌아왔지만 마음은 천천히 닦아야겠지요. 막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집안 사람들은 제사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초란이 함부로 꺼내 놓았던 국그릇은 연화의 손에서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물에 재를 조금 풀어 그릇을 문지르고 마른 수건으로 오래 닦았습니다. 도윤은 문 밖에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향압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어색한 공기가 있었지만 적어도 그날은 서로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연화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큰일을 치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뱁살을 씻어 솥에 안치고 된장국에 무와 시래기를 넣었습니다. 막내는 옆에서 팔을 다듬었고 마을 여인 둘은 남은 나물을 무쳐 주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밥 냄새가 예전 같소. 연화는 대답 대신 아궁이에 장작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불꽃이 밝게 살아났습니다. 마을 어른들과 친척들은 저녁상을 받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낮에 다툼이 거셌던 만큼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길수는 된장국을 한 숟갈 뜨고 연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다시 숨을 쉬는구려. 그 한마디에 연화의 눈가가 잠시 젖었습니다. 도윤은 밥그릇을 들고 있다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 밥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낮추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밥은 다시 지으면 됩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마당에는 작은 등잔들이 켜졌습니다. 낮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대문 밖의 소란도 잦아들었습니다. 제단은 마당 한쪽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감나무 아래에는 떨어진 잎들이 부드럽게 깔렸습니다. 연화는 제사방 문을 닫고 안채 마루에 잠시 앉았습니다. 부엌 곁 재묻은 자리가 멀리 보였지만 이제 그곳은 쫓겨난 자리라기보다 견뎌낸 시간을 품은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마루 아래에 섰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쉽게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하겠습니다. 연화는 그를 바로 보지 않고 마당 끝에 아궁이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은 말보다 하루하루로 세워집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집은 오래간만에 큰 소리 없이 조용했습니다. 막내는 부엌불을 덮으며 연화에게 남은 재를 보여주었습니다. 불은 너무 세도 그릇을 태우고 너무 약해도 밥을 익히지 못합니다. 오늘부터는 알맞게 살피면 됩니다. 연화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홀레복을 다시 접어 장롱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태워질 뻔한 옷은 이제 집안의 약속을 밝힌 증표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종갓집 지붕 위로 맑은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갓집 마당에는 전날과 다른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찬 이슬이 밭단 끝에 맺혔고 우물가의 둥근 돌은 젖은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연하는 오래간만에 안채에서 눈을 떴지만 기뻐하기보다 먼저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방 안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고 장롱 위에 접어둔 홀레복은 밤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본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개고 천천히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루 아래에서는 막내가 벌써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늙은 몸은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그날의 걸음은 어제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연화가 내려오자 막내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부엌보다 마당을 먼저 보시오. 연화는 그 말을 따라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단은 가지런했고 감나무 아래에는 마른 잎이 조용히 쌓여 있었습니다. 집은 아직 상처를 품었지만 무너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의 재를 살폈습니다. 어젯밤 막내가 덮어둔 불씨가 아주 작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솔가지를 얹고 입김을 불어 넣었습니다. 불씨는 잠시 숨을 죽이다가 붉은 빛을 되찾았고 이내 작은 불꽃으로 살아났습니다. 연화는 그 불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도 이렇게 다시 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솥에는 팹쌀이 씻겨 들어갔고 물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도윤은 사랑채에서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지만 꿈속에서도 조상 이름이 적힌 족보와 연화의 홀레복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두 손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손으로 열쇠를 빼앗았고 그 손으로 이름을 지으려 했으며 그 손으로 한 사람의 세월을 가볍게 밀어내려 했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퍼지자 그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아침상은 크지 않았지만 정갈했습니다. 셉쌀밥과 무된 장국, 김치, 콩자반. 어젯밤 남은 나물이 작은 그릇에 놓였습니다. 도윤은 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기 전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평소처럼 상을 놓고 물러나려 했지만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같이 앉아 주시오. 그 말에 연화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막내는 부엌문 곁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연화는 상 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누구도 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전날의 차가운 침묵과 달랐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을 떠먹는 소리 밖에서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차분히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밥 한 숟갈을 삼키고 어렵게 말했습니다. 이 맛을 오래 먹으면서도 누가 지켜냈는지 몰랐소. 연화는 국그릇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밥맛은 알아주지 않아도 배를 채웁니다. 다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꾸짖음처럼 높지 않았지만 도윤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는 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은 뒤 그는 곶간 열쇠 꾸러미를 가져와 연화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쇠붙이가 마루 위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맡기신 것을 내가 함부로 빼앗았소. 다시 맡아주시오. 연화는 곧바로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열쇠를 들어 손바닥에 올렸고 그 차가운 무게를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오전 길소와 마을 어른들이 다시 종갓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전날 읽은 약속문을 족보 보자기 안쪽에 함께 보관하는 일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길수는 문서를 새 기름종이에 덧싸고 낡은 끈 대신 깨끗한 무명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남을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한 것이네. 도윤은 깊이 절했습니다. 연화도 두 손을 모으고 조상 이름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사방은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어제 흔들리던 촛대는 제자리에 놓였고 향압은 깨끗한 천 위에 얹혔습니다. 연화는 작은 걸레로 문지방을 닦았습니다. 그동안 초란의 발자국과 사람들의 소란으로 어지럽던 먼지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길수는 문턱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문지방은 낮아 보여도 집안과 밖을 가르는 법이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함부로 넘지 않게 살피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종갓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에는 비웃음보다 안도가 많았습니다. 우물가의 여인들은 연화가 안채로 돌아갔다고 하며 미소를 지었고 논두렁의 남자들은 도윤이 조상 앞에 무릎 꿇었다는 말을 낮은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귀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나무 아래에서 떨어진 감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저 집 불이 다시 밝아졌대.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담장을 넘었습니다. 초란이 떠난 길에는 며칠 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누구는 그녀가 장터 쪽으로 갔다 했고 누구는 먼 친척집을 찾아갔다 했습니다. 연하는 그 소문을 듣고도 오래 묻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남의 끝을 붙들고 자신의 하루를 더 흐리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저녁 부엌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남의 자리를 탐하면 자기 길도 잃는 법이지요. 막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조금씩 집안일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사랑채에서 말만 하지 않고 염단을 옮기고 장작을 패며 우물가의 두레박줄도 손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러 장작이 빗둘게 갈라지고 물동이가 자꾸 기울었습니다. 마을 머슴들은 속으로 웃었지만 겉으로는 돕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웃음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녁이면 그는 손바닥에 물집을 숨기지 않고 연화에게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연화는 도윤의 변화를 믿으려 애쓰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마음이 하루아침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밥을 짓고 장독을 살폈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지우며 일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면 잠시 마루에 앉았고 아프면 막내에게 일을 나누어 달라 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연화를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곧 그것이 당연한 일임을 배워갔습니다. 며칠 뒤 종갓집에서는 작은 고사처럼 조상께 새 깹쌀밥을 올렸습니다. 큰 제사는 아니었고 가을거지가 무사히 끝난 것을 알리는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연화는 제사상에 뱃쌀밥과 나물 맑은 국잘 익은 감을 놓았습니다. 도윤은 그녀 옆에서 향을 피웠고 막내는 문 밖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길수도 마을 어른으로 함께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향연기가 위로 곱게 오르자 모두의 마음이 조금 더 가라앉았습니다. 절을 마친 뒤 도윤은 조상 앞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지으려 했던 마음을 부끄럽게 여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날보다 차분했지만 더 깊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집안에 다시 거짓이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긴 밤을 지나온 사람에게는 작은 새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 몇이 종갓집 마당에 모였습니다. 큰 잔치라고 할 것은 아니었지만 추수가 끝나면 서로 밥 한 그릇 나누는 것이 마을의 오래된 법이었습니다.
연화는 커다란 솥에 밥을 짓고 된장국에 무와 호박을 넉넉히 넣었습니다. 여인들은 전을 부치고 아이들은 감나무 아래에서 장난을 쳤습니다. 남자들은 옆단 옆에 앉아 올해 벼가 잘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오래간만에 담장 안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연화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사람들의 그릇을 채웠습니다. 어느 늙은 여인이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소. 연화는 미소를 지었지만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밥이 식기 전에 드세요. 그 말에 여인은 눈가를 닦으며 웃었습니다. 길수는 마당 한쪽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꾼 꿈을 다시 떠올렸고 흰옷 입은 노인들이 이제는 멀리 물러났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막내는 아이들에게 감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두 손으로 감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외쳤습니다. 막내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단 것은 혼자 먹으면 금방 끝나지만 나누면 오래 기억된다. 아이들은 그 말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감을 베어 물고 웃었습니다. 연화는 부엌문 옆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웃음들이 마당을 채우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차가운 재도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사람들에게 직접 술을 따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윗자리에 앉아 받기만 했을 사람이었지만 그는 낮은 자리로 내려와 어른들에게 잔을 올렸습니다. 큰 목소리의 친척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연화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욕심에 눈이 흐렸소. 연화는 그를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논 이야기는 논에서 하고 사람 자리는 사람답게 보아주세요. 친척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가는 발소리가 잦아들고 마당에는 등잔 몇 개만 남았습니다. 연화는 빈 그릇을 거두고 막내와 함께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전보다 덜 시렸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장작을 더 가져다 놓았습니다. 연화는 그를 보고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우물물을 먼저 길어주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헐레복을 꺼내 다시 살폈습니다. 안감이 뜯긴 자리는 임시로 꿰매두었지만 여전히 바느질 자국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녀는 새실을 꺼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은 낡은 비단을 지나며 작은 소리를 냈고 등잔불은 그녀의 손등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막내는 곁에서 졸다가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옷도 쉬게 해주어야지요. 연화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홀레복을 다 꿰맨 뒤 연화는 그것을 깨끗한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깊이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볼 수 있는 자리 있지 않되 매일 붙들고 울지는 않아도 되는 자리에 두었습니다. 장롱문을 닫으며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지켰습니다. 그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부드럽게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가을은 천천히 겨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아침마다 서리가 내려 장독대 뚜껑이 희게 빛났고 감나무 가지에는 마지막 잎 몇 장만 남았습니다. 종갓집은 여전히 오래된 집이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실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채와 부엌 사이의 길은 더 이상 한 사람을 몰아내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그 길을 오가며 밥을 짓고 장을 살피고 제사방을 닦았습니다. 걸음은 예전처럼 조용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 조용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새벽마다 우물물을 길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동이를 제대로 이지 못해 옷자락을 적셨고 막내에게 웃음 섞인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는 물을 덜 흘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부엌에서 그물로 쌀을 씻자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연화는 쌀을 씻던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밥은 여러 손이 살피면 더 편히 익습니다.
그 말에 도윤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저무는 길에 종갓집 굴뚝 연기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보던 연기였지만 한동안 꺼질 뻔한 뒤라 더 귀해 보였습니다. 우물가의 할머니는 젊은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집안의 복은 큰 금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아침마다 밥 짓는 손과 저녁마다 문 닫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지. 젊은 여인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은 또 다른 집의 저녁상 위로 조용히 건너갔습니다. 어느 맑은 밤 길수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안개 낀 논길도 무겁게 열린 대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갓집 마당에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감나무 아래에는 흰옷 입은 노인들이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 없는 눈빛이 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길수가 고개를 숙이자 노인들은 산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는 새벽에 깨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되었구나. 겨울맞이 김장을 하는 날 종갓집 마당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배추가 산처럼 쌓이고 무채와 고춧가루 냄새가 퍼졌습니다. 연화는 마을 여인들과 함께 김칫솔을 버무렸고 도윤은 무거운 항아리를 장독대 옆으로 옮겼습니다. 막내는 옆에서 소금 간을 보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짜도 안 되고 싱거워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소란을 잊어서가 아니라 그 소란을 지나 다시 살아가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모두 모여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갓 버무린 김치와 뜨거운 수제비 된장에 찍어 먹는 무조각이 상 위에 올랐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그릇을 채우다가 문득 부엌 곁 재 묻은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깨끗이 쓸려 있었고 장작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가 부끄러운 기억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울었고 견뎠고 마침내 약속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 모두 돌아간 뒤 종갓집은 고요했습니다. 도윤은 대문을 닫고 막내는 부엌불을 덮었습니다. 연화는 안채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들이 차갑지만 맑게 빛났고 멀리 산 능선은 검은 비단처럼 이어졌습니다. 도윤이 조심히 다가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세월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사이로 찬바람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등잔불이 둘의 그림자를 나란히 비추었습니다. 연화는 오랫동안 하늘을 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집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때로는 오래된 약속이 사람을 지키는군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늦게 알았습니다. 연화는 그를 바라보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늦게 알았으면 오래 지키면 됩니다. 도윤은 그 말에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과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그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들기 전 장롱을 한번 열었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홀레복은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을 잃고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보자기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더 이상 그 옷을 붙들고 울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잊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장롱문을 닫고 이불에 누우니 부엌에서 덮어둔 불씨 냄새와 방 안의 따뜻한 나무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연화의 눈꺼풀이 천천히 무거워졌습니다. 마을에는 그 뒤로도 여러 해 동안 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욕심 많은 새 여인이 떠난 일보다 낡은 홀레복 속에서 나온 약속문을 더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부엌 곁에서 쫓겨난 며느리가 끝내 집안의 불씨를 지켜냈다는 말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다시 어른이 되면 그들은 가을밤 굴뚝 연기를 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집은 큰 소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 후 연화는 종갓집의 안주인으로 오래 살았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고개를 숙이게 하지 않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먼저 따뜻한 밥을 내주었습니다.
도유는 세월이 갈수록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려 애썼고, 막내는 늙은 몸으로도 아이들에게 감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면 감나무 잎이 아궁이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연화는 미소 지으며 잎을 주워 마당 한쪽에 곱게 모았습니다. 마지막 가을밤, 집안일을 모두 마친 연화는 부엌 불을 덮고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았고 우물물은 별빛을 담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장롱 속 홀레복을 떠올리고 제사방의 약속문을 떠올리고 부엌 곁에서 보낸 긴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집도 사람도 조용히 쉬면 됩니다. 그 말 뒤로 종갓집은 깊고 따뜻한 잠에 들었습니다.